오늘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 지수 계속해서 하락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과연 다음 주에 미국 증시가 지속적으로 반등을 이어가느냐, 달러 인덱스 지수의 약세가 계속되느냐가 관건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주말 동안에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가격대인 23,000달러대 자리를 내주었고, 지금 현재 주 200 이동평균 자리인 22,800달러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위로 하루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아니면은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게 될 수 있겠습니다. 정신 차려라 비트코인이라고 외쳐보면서 오늘 소식들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 한때 재미로 어리버리, 마이클 어리버리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 결국 이번에도 맞았죠. 그래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최근 주식 반등이 구라일 수 있다, 전문가 말 믿고 주식 반등을 기대했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투자자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인데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위험한데 글로벌 증시에 새로운 위협을 가하고 있다. 대규모 주식 반등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반등은 데드캣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만약에 마이클 버리 말이 맞다 그러면은 미국 증시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떨어지고야 말 텐데,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감과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이 선거 운동을 위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역시 간사한 정치인들, 니네들한테 비트코인 안 줘 이 자식들아. 이어서는 백마탄 왕자님이 아니라 비트코인 탄 왕자님, 세르비아의 왕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랍권 국가뿐만 아니라 결국 모든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게 될 것이며, 특히 이슬람, 샤리아법을 따르는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이슬람은 좀 무서운데 이슬람 빼고 하면 안 되겠니? 어쨌거나 이 왕자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을 이제 국가들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있었던 하락의 충격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 있었던 이 도미노 이벤트를 아케인 리서치의 분석가가 정리를 해봤다라고 합니다. 모든 발단은 권도용 대표와 루나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죠. 자, 루나 권도용 대표가 UST 팽을 유지하기 위해서 80,081개의 비트코인을 시장에 던지죠. 그러자 채굴잔도 쫄아가지고 그들도 비트코인을 던지고, 테슬라 역시 비트코인을 던지고, 루나의 영향을 받은 암호화폐 회사들이 하나둘씩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3AC 같은 경우 회사 자체도 아작이 나고 있는 가운데 3AC 리스크에 노출된 기관들은 대차대조표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또 비트를 던지고, 6월 말에는 캐나다 ETF인 펄포스 비트코인에서 또 24,000개가 던져지고, 이런 식으로다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면서 너도 나도 비트코인을 집어 던지면서 대형 기관들이 5월 이후 지금까지 무려 비트코인을 23만 6천 개 정도를 시장에 갖다 던졌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 버텨준 것도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해당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지난 몇 주 동안의 안도랠리는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이 감소했음을 시사한다라고 말을 덧붙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미국 증시 떡락과 함께 일어났다는 것이 좀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치 누가 설계라도 한 것 같은 타이밍. 이어서는 비트코인 분석으로 갑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비트코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가격대 200주 이동평균과 23,000달러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 주에 주봉 마감을 22,800달러 위에서 해줘야만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다시 한번 렉트캐피탈 분석가는 강조를 해주었습니다. 이 위에서 머물러 줘야 돼요. 지금 아래로 내려왔는데 다시 이 악물고 위로 올라가서 주봉 마감을 해줘야 됩니다. 비트코인. 다음으로는 마이클 반데 포페 분석가, 만약에 비트코인이 23,800달러대의 저항을 뚫었었더라면 28,00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었을 것인데 지금은 아래로 휘적휘적 내려오고만 비트코인, 안타까운 상황. 그리고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가 함께 다닌 지 꽤 됐습니다. 미국 증시도 지금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미국 증시가 저항받고 떨어져가지고 흐르게 된다라면
비트코인도 비슷한 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미국 증시가 반등해줄 수 있기를 바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미국 달러 인덱스 지수, 지금 보시면은 포물선 상승을 그리고 있는데 아래로 떨어져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반등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데요. 더불어 가지고 미국의 10년 국채 같은 경우도 쭉 빠져줘야 자산 가격이 좀 힘을 쓸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의 운명, 달러 인덱스에 달렸다. 이어서는 크립토 제레마이아 분석가의 분석. 비트코인 상승 추세, 그동안의 상승을 이어져 왔었던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22,000달러 초반대까지 비트코인이 흐르면서 지지선을 테스트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지받고 22,800달러 위로 올라가서 주봉 마감을 꼭 해줘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ABC 조정파가 21,840달러까지 나오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덤핑 소식 때도 잘 버텼었던 비트코인. 반등을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주말 동안에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고 선전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이처럼 비트코인이 곤란을 겪고 있을 때 비트코인을 지원 사격해 줄 든든한 지원군 어디 있나? 바로 이더리움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더리움 골리 테스트넷이 8월 8일부터 10일까지 마지막 테스트넷 통합 머지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더허브의 공동창업자가 밝혔습니다. 만약에 이 골리 테스트넷이 순조롭게 통합을 마칠 수 있다면 다가오는 9월 중하순 정도 해가지고 메인넷 통합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비탈릭의 최종 로드맵에 따르면 이더리움 마지막 이 최종본 같은 경우는 초당 거래 처리 건수가 10만 건이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더리움 가격도 그것 따라서 $10,000 이상 넘어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더리움 머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까? 이더리움 거래소에서 이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빠른 속도로 출금을 해주면서 이더리움 거래소 보유량이 4년 만에 최저치를 갱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은 희망을 싣고 오늘도 달려보는 이더리움. 한편 이더리움 거래소 같은 경우는 엑시 인피니티를 매입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자,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최고가로부터 무려 90% 이상 가격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정말 많이 아프겠네요. 멘탈에 빨간 약이라도 발라야 될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고래들이 최근에 엑시 인피니티를 다시 줍고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 다시 엑시 인피니티의 영광의 날은 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 필리핀 사람들이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이다, 칼다노의 제드 스테이블코인 코티와 함께 협력해서 만든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이죠. 그들은 이번에 이 제드의 메인넷 출시를 앞두고 새로운 파트너십 35개를 추가했다라고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아마도 바실 하드포크 7월 마지막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하드포크가 되고 나면은 진행되고 나면은 메인넷에 제드 스테이블코인이 배치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루나의 악몽이 생각나는데요. 부디 개발을 좀 또이또이하게 해가지고 제대로 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얘가 탄생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한편 몇 달 전이었었죠. 자, 미국의 SEC가 BNB를 증권으로 규정했다. 그래서 BNB를 깔려고 노리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BNB의 가격이 좀 위축되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 SEC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어떤 놈이 또 이번에 구라를 친 것일까? 이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 놈들을 잡아가지고 어거지로 이 새우젓을 먹이던가 해야지. 좀 이거 처벌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짜증납니다 정말. 자, 그 다음으로 올해 원격 근무자, 아무래도 해외에서 이제 채용이 되는 인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 5%가 암호화폐로 급여를 수령했는데 대부분이 남미 노동자라고 합니다. 암호화폐를 통해서 그들은 환전 규제를 우회하고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 가치를 보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올라가줘야 인플레이션 해지로서 위상이 쓸 수 있을 텐데, 자, 어쨌거나 일단 환전의 함정을 피해갈 수 있다는 거 굉장한 이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환전하게 되면은 중간에 수수료도 너무 많이 나오게 되죠. 이러한 수수료는 저개발 국가들에게 정말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편 3AC의 공동 창업자들 행방이 묘연하다라면서 뉴스에서 많이 다루곤 했었는데요. 이 공동 창업자들인 슈즈와 칼 데이비스 같은 경우는 그들이 왜 그동안에 숨어 지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밝혔는데 살해 위협을 많이 당했다라고 하네요.
죽인다라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숨어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본인들도 피해자라고 합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본인들은 피해자가 아닌데 뭐 누굴 탓하겠습니까? 루나를 탓해야지. 루나 때문에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봤는데, 자, 루나 같은 경우는 페이퍼 컴퍼니가 테라 직원 급여를 제공했다라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돈 세탁의 증거가 잡혔다라면서 검찰에서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도건 대표를 빨리 잡아드려야죠. 자, 이 권도영 대표 위에 좀 연줄이 있는 것 같던데 과연 제대로 된 조사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전 세계가 주목해보고 있는데, 미국에서 또 원하죠. 권도영 대표를. SEC 그리고 미국 법원에서 권도영 대표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쁘게 리본 달아가지고 미국 쪽에 선물로 보내줘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루머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FTX 샘 뱅크만 프리드가 대한민국의 빗썸 거래소를 인수하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수개월 동안의 협상이 진행되어 왔었다라고 블룸버그에서 밝혔습니다. 자, 빗썸 하면은 어떤 거래소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두리를 제일 잘하는 거래소로 알려져 있죠. 뻥튀기의 자전거래, 아주 그런 짓을 굉장히 잘하는 거래소인데 근데 FTX가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다. 자, 과연 이것이 진실일까? 그리고 인수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쭈경 대표는 그러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 한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딜을 엎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봤을 때 한국 정부도 이 자본에 관련된 굉장히 강력한 컨트롤을 원하는데, 예를 들어 김치 프리미엄을 생각해보자면은 해당 거래건이 성사가 된다 그러면은 빗썸에 암호화폐를 통해서 많은 해외 자본들이 유입되게 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컨트롤이 흔들리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자, 과연 어찌 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체인링크 같은 경우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흔들리면서 약간 상승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 만약에 비트코인이 좀 안정을 찾는다 그러면은 체인링크도 지속적인 상승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기대가 있다라고 마이클 반데 포페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다가 알아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좀 재밌었다, 들을만한 정보가 있었다 싶으시다면은 토마토 주말 일당 가자 광고 영상 봐주기, 끝까지 틀어주기,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